대상지에 위치는 세운상가 일대로 대지 면적은 약 41,000제곱미터, 지역지구는 일반 상업지역 개발진흥지구입니다. 대상지는 서울 남북 도시 녹지축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북한산, 창덕궁,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과 통경충의 잠재력을 지니고 가로로 흐르는 청계천과 녹지 네트워크의 연결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지 내 부족한 녹지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운상가를 가로지르는 3개의 가로선은 물리적, 역사적으로 서울 도시를 연결하는 길로 존재하였습니다. 대상지 인근으로는 도보 10분 이내 지하철역 총 4개역, 세운상가 부지 도보 10분 이내 버스 정류장 12개소, 을지로 지하 보행 네트워크 형성이 예정돼 있어서 대상지로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세운상가는 소계공지대로부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 및 입체도시 계획안입니다. 이후 현대로 들어오며 지역은 슬럼화가 가속되었고 그에 따라 정치적 용도의 산물로 이용되며 지속적으로 철거와 보존에 대한 이분법적 대립을 통해 대상지는 이해되고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지와 건물이 가지는 의미가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대지는 비워지고자 하고 있고 건축은 존치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대립되는 요소를 융합하여 전략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소성의 복원과 재해석입니다. 기존의 기능을 담아 세운상가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성의 공간입니다. 공공의 니즈를 담아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공성의 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 네트워크 플랫폼. 기존의 도시의 구조를 복원하며 서울 도시를 연결하는 다양성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대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캐워 남북 녹지축을 형성하고 인접 건물과 연결을 하며 그린 네트워크의 확장을 야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각 섹터별로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건물 내부는 거대한 숲이 형성되고 건축적 산책로를 통해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공공성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1층은 개방된 상점들이 즐비하며 사람들이 와서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저층에서는 기존의 상업시설이 유지되고 중층에서는 보행데크의 연결과 녹지가 형성되고 고층에서는 기존의 시설인 주거시설이 디벨롭되어 배치되었습니다. 단면에서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층은 다양한 램프가 형성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성의 공간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대지는 비워지고자 하고 있고 건축은 존치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상황 속 장소가 가지는 의미를 바탕으로 우리는 서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그 기능을 강화하여 존치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DMZ 선형도시 계획안을 발표하게 된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대상지 소개하고 컨셉 전략 토론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는 강원도 철원군 일대로서 남한으로는 연천 구구로는 평강으로 끊어진 철도와 도로가 위치하여 있고 생태 보존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고 최소한의 건축적 초록적 계획으로 구동지가 존재하는 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컨셉은 남북 공동의 자급자족의 성향의 도시입니다. 저는 30m의 주 간선도로와 도로 간선도로를 배치하고 그 외에 직선도로와 트램 도로를 통해서 도시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배치할 때 남북에서 서로 모이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업무와 주거, 군생을 중심으로 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빛과 평화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서 통일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냥 구조를 형성된 매스에서 중앙을 비워서 녹지 공간을 형성하고 커뮤니티의 공간을 확보할 매스 크기를 조정하고
높은 접근 해수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스를 분리해서 저층고 보행 환경을 조성해주고자 하였습니다. 평년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저층고의 필로티를 조성해서 보행 환경을 조성해주고 각 건물에서 중앙광장 방향으로 동선이 향하도록 진출입구를 내주어서 서양 방향과 중앙광장에서 동선을 통해 남북 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고자 하였습니다. 수직적 프로그램 배치에서도 중앙광장에서 코워킹과 커뮤니티 공간까지 공간적 식판수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튜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마포대교 선양도시계획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원도시 및 강북과 심도시인 강남이 대비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폭이 평균 1km 이상으로 넓으며 잦은 침수로 인해 시민공원에 시설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바라보며 쉬어가는 공원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현재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연결고리인 한강의 다리들은 연결은 되어 있지만 차량 중심의 연결 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용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에 따라 프로젝트의 목표는 기존의 차량 이동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행 중심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키고자 합니다. 강남과 강북의 단절을 해소하면서 부동산 격차를 줄이고 더 이상 공동주거를 지을 곳이 없는 서울의 주거 문제를 일부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사이트는 마포대교로 선정하였습니다. 축선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의 도시 연결성을 부여해준다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연속성을 위해 보행로와 이벤트, 주거를 형성하여 긴 동선의 지루함을 방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며 서울의 부동산 문제에 본질적인 접근을 위해 도시의 연결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한강 위에서 교차 연결시키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북, 강남의 도로, 기능, 녹지를 확장시켜 기존 구조물이 가지고 있던 역할의 가치를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벤트 밀도를 이용하였습니다. 홍대 거리와 명동 거리를 분석하여 그에 따라 교차로와 이벤트 공간의 위치를 설정하고 다양한 보행 동선을 형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층 구조를 활용하였습니다. 대교의 적고 긴 동선을 다층 구조를 통해 개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어반 패브릭을 연결하기 위해 대교 위에 선형공원을 조성하여 녹지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옥상과 주거의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기존 도로의 하부화를 위해 구조를 보강하였습니다. 교통의 연결을 유지한 채 보행자 중심의 연결로 입체적인 구성을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배치도의 모습입니다. 강북과 강남의 연결점을 형성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1층 평면도와 유닛 평면도입니다. 기본 유형에서 유닛 일부를 제거하여 소공원으로 배치하며 집 가까이에서 그린스페이스, 워터스페이스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면도의 모습이며 대교 위에서 각각의 모습을 이미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션링크시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북항 재개발 계획은 인위적 수변 공간과 기존 도심과의 경계로 인해 이질적 도시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도시체계를 기반으로 한 그리드를 바탕으로 하여 원도심과 북항 수변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낸 새로운 도시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수공간을 이용한 원도심과 매립지 간의 이질적 도시 경계 허물기입니다. 현재 북항 재개발 계획은 원도심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들로 기존 도심과 재개발지 간의 경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를 허물기 위해 기존 도시축을 바탕으로 한 그리드를 사용함으로써 도시 동선, 조망 등의 도시 체계를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며 확장된 도시축을 중심으로 도시 영역을 뻗어나가게 하여 기존 도시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새롭게 제안하는 도시는 바다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한 확장성과 수공간의 연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아일랜드형 도시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형성하기 위해 먼저 도심축을 바다로 연장시킨 후 도시의 동선과 녹지를 끌어당기는 도시체계 연장 후 뻗어나온 도시의 연장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 영역을 만들어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도시의 연장축을 따라 기존 도심 부근까지 큰 물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도시로부터 연장시킨 도로들은 교통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타입을 구분하여 교통량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도시체계를 조성하였습니다. 도로 중심에 조성한 선형의 수변 공간은 보행자 중심의 동선 체계를 만들어낸과 동시에 기존 도심과 연결되는 통정축의 역할을 하여 원도심의 조망을 살리고 연계를 강화시켰습니다. 전체 마스터 플랜입니다. 도시계획이 기존 도시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인접해 있는 기존 도시의 특성 또는 개발 방향을 고려하여 지구 단위 계획을 설정하였으며 각 지구마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설정하여 지구별 특색을 살려주었습니다. 또한 도시에서 가장 역사성을 가진 사이트인 일부두에 랜드마크를 설계하여 도시의 구심점을 만들어내고자 하였습니다. 투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역사박물관 계획하게 된 박성현입니다. 청와대 역사박물관 계획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와대 개방에 대한 타당성을 갖고 문화유산적 가치에 집중하여 전이 공간에 관한 논문을 바탕으로 계획했습니다. 저는 졸업작품을 만들어내기에 앞서 전이 공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축 공간의 매개별 기능적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청와대를 대상 부지로 선택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문제는 청와대를 개방함에 있어서 도시적으로 적합하게 취하는 태도가 무엇일까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찾은 답변으로는 첫 번째, 국민 국가에게 타당성 있는 청와대의 개방이 필요하고, 두 번째, 청와대 개방을 부동산이나 경제적 관점이 아닌 역사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세 번째, 개방의 목적과 기대 효과는 문화유산의 상징성,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였습니다. 청와대 역사박물관은 역사를 제공하는 것이 1차적인 프로그램이지만 잊혀지고 있는 경내 유적지들을 연결하고 북악산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서울을 제공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또한 광화문, 경복궁, 청와대를 잇는 축을 통해 서울 역사의 흐름을 읽어내고 그 흐름이 청와대 경내까지 이어져 역사성과 장소성을 연대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층으로 구성된 박물관의 1층 평면들을 보면 내부는 첫 번째, 청와대의 역사와 가치, 역대 대통령에 대한 정보, 두 번째, 기존 청와대에 보관되었던 문화재들, 세 번째,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던 외교 역사와 물품에 대한 공간으로 이 세 공간들이 내부의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을 연결하게 됩니다. 박물관의 전시 공간에서는 청와대가 생겨난 배경과 서울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중심 전이 공간에서는 자연광을 유입해 전이 공간의 정체성을 극대화한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청와대가 가지는 문화유산적 가치를 전이 공간을 극대화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계획했던 청와대 역사박물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님비시설이 핀피시설로 명지소각장의 사회 참여 건축학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피시설은 님비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를 전이 공간을 이용하여 주민을 끌어들여 다각적 활동이 일어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제 대지는 명지에 위치한 명지소각장으로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에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30년 정도로 노후화되어 새로 지어야 합니다. 소각장과 같은 환경시설의 소음,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소각장은 지어야 하고, 주민 피해 보상 방안으로는 소각장의 폐허를 이용하여 스파, 수영장, 식물원 등의 프로그램을 넣을 것입니다. 폐허를 이용하여 공공의 서비스로 만드는 것은 소각장의 폐허를 이용하여 수영장, 식물원에 그 열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님비 현상이 아닌 지역 주민의 니즈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지는 수직 녹지축과 수평 녹지 중에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성을 띠기에 알맞은 대지라 생각하였습니다. 컨셉은 박스인 매지입니다. 소각장의 지하화로 주민들의 활동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유닛 형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이 융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소각장을 기존 소각장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지에 놓고 지어지는 동안 기존 소각장이 제1을 하도록 하고, 새로운 소각장이 다 지어지면 기존 소각장을 허물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유닛을 형성하여 다양한 활동이 융화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조닝으로는 소각장을 지하화하고 강의 장점을 살려 수영장을 중심부에 배치합니다. 그 후 식물원 채광을 위해 남향 배치하고 프라이버시를 위해 사우나와 식물원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레벨은 다 다르게 하여 서로 다른 공간에서 시선 교류가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님비 시설이 핀피 시설로 명지 소각장의 사회 참여 건축학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육 공간, 소통과 연결, 명지초등학교 계획안 조혜빈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계획에 앞서 전이 공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통합, 중첩, 상호 반입 세 가지 형태적 구성 방법에 따라 초등학교 공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공간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사이트는 명제 국제신도시에 위치한 학교 대지입니다. 줄어든 출생률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고 도시 개발에 의해 지역적으로 증가된 학생 수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공간과 교육 공간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자유로운 학교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를 모듈화하여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모듈을 중첩, 상호 관입 등 여러 배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전이 공간을 만들고 이 모듈을 대지에 맞게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어느 대지에나 활용 가능한 교육 공간의 새로운 타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듈은 줄어든 학생 수와 교사 한 명당 담당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을 고려하여 기존의 교실보다 작은 소규모 교실로 구성하고 교실과 놀이 공간, 실내와 야외를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육각형의 모듈로 만들어 연속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모듈 중심에는 중정을 만들고 육각형의 꼭지점에 교실을 배치하여 이 모듈을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홈베이스에서 퍼져나가는 형태로 동을 나누고 가변형 공간을 활용하여 실내외를 연결하며 교육 공간과 놀이 공간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면서 각 공간의 층고를 달리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모듈 내에서뿐만 아니라 모듈과 모듈 사이 또한 전이 공간이 형성되도록 설계하여 기존의 딱딱한 학교 공간이 아닌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기준층 평면도를 보시면 홈베이스 도서관동을 중심으로 과목별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평면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의 목적에 따라 층고와 레벨을 달리하여 네모난 교실과 복도로만 이루어진 학교에서 조금 더 다양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김서혜연입니다. 저는 기존 통영 폐조선소 축을 활용한 워터프론트를 계획하였습니다.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한 도시 어메니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변 공간 기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중심 배경으로 수변 공간의 산업인 조선업을 들 수 있습니다. 한때 도시의 발전을 이끌었으나 현재는 쇠퇴로 인해 도시의 침체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기능에서 벗어나 변화할 필요성이 있는 이곳 통영의 수변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지역 발전 및 특색 있는 도시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다가 통영의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이트는 시민들의 이용과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미륵도 관광특구대에 위치하고 관광 라인이 이어져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하며 남쪽으로는 미륵산, 북쪽으로는 남해를 접하는 등 자연환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는 옛 신화조선소 부지로 지역 향토기업이었던 신화조선소가 파산하며 대규모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인구 감소 및 주변 주거지의 공실 공가가 증가하는 등 통영 지역 경제의 침체와 쇠퇴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 유치를 하고자 복합 업무 단지를 조성하고 도시에 접하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며 기존 산업 요소들을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적 기능만이 존재하던 수변 공간의 활용을 위해 기능의 변화를 컨셉으로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쇠퇴한 기존의 산업축과 도시축을 대지와 맞닿아 있는 수변축과 녹지축으로 활용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지의 경우 기존 대지에서 녹지축과 수변축에 의한 그리드를 형성하고 도시와 맞닿는 결절점에서 통경축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해 뻗어나가고 들어오는 형상의 대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메스는 전체적으로 주변 메스의 크기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축의 강조를 위해 두 개의 메인 축을 활용한 그리드를 기준으로 메스 및 조경 디자인을 진행하였고 도로와 조망을 위한 공간을 비워 메스를 형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이 수변과 인접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외부는 수변 공간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블록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상 투시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터프론트를 통한 화명생태공원 접근성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논문, 현황 분석, 건축 디자인, 건축 계획입니다. 저는 워터프론트 프로그램별 비교 분석 연구를 하였고요. 이렇게 서론, 워터프론트에 대한 정의, 그리고 워터프론트에 대한 종류, 그리고 유형별로 워터프론트를 분석하여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워터프론트들이 어떤 방향으로 계획이 다양하게 되는지 그런 사례들을 찾고 조사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현황 분석입니다. 저는 화명생태공원 일대를 선정하였고 4대강 사업 이슈로는 이제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해 이렇게 화명생태공원이 바뀌게 되었었습니다. 문제점은 화명생태공원에 이제 생태계 복원을 하는 데는 힘을 실어 주었지만 시민들이 잘 갖고 오는 공간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사이트 플랜, 사이트 리딩을 그러한 문제점들로 하였고요. 대상지의 문제점으로 시민들이 접근이 불편한 리버프론트, 그 특정 건물의 하천 조망권 덕점, 그리고 경관 요소 배려 미흡, 진수시설 방문객들을 위한 배려 미흡 등이 있었습니다. 저의 컨셉이었습니다. 물방울을 형성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기존의 자연적인 요소와 공간을 분할하고 공간을 분할을 통한 사이사이의 다양한 진수 생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전략 스케치입니다. 수공간 디자인입니다. 동선 디자인, 전략,
그리고 프로그램 조닝 단계를 거쳐서 그런 1차 스터디 매스 나왔었고요. 2차 스터디 매스, 마스터 플랜 1차 최종 마스터 플랜 랜드스케이프 디자인과 에코 디자인, 그리고 평면도 1, 2, 3층, 4층, 선착장 쪽 1층, 2층, 다면 도시도, 일면 도시도 조감도입니다. 캠핑장 선착장, 생태식물원, 전시박물관 등이 들어서는 안녕하십니까. 동일대학교 건축학과 김나희입니다. 저는 수양만 요트장 재활성화 계획안을 세웠고, 수양만 요트장은 길, 문화시설, 녹지, 그리고 접근성이 문제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본 대상지는 부산 영화 스튜디오와 올림픽 개최에 있어 국가 행사를 기념하는 장소로 국내 최대의 해양 레저 스포츠 메카이며 영화 산업에 이바지하는 공간으로서 국제 영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영화 문화의 명소였지만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 찾아가고 싶지 않은 공간, 그리고 20m 해안도로 접근성이 부족하며 해안선 라인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친수 공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저는 전략으로 지하 공간의 썬큰 공장을 통하여 지하와 지상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공간과 공간 사이를 자유로운 형태인 곡선을 사용하여 공간의 내부와 외부의 사이의 경계를 유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수공간을 끌어들이며 물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대지의 형태를 변경하였고, 기존 요트장 장소를 이동하여 친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보다 시민들에게 이전의 요트장 계획안에 비해서 친수 공간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해운대의 대표적인 문화인 영화와 해양 공간을 확보시켰으므로 그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을 중점으로 계획하였고, 또 고밀도화된 아파트에 비해 부족한 자연공간과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접근로를 계획하였으며, 해안 산책로와 연결되며 친수 공간의 확대를 위해 해안선 라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20m 구간의 도로 지하로 인하여 지상 공간을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외부 공간 형성과 해운대와 강화를 오갈 수 있으며 산책로가 연결된 친수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외부 프로그램은 해운대와 광안리를 이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수상택시라는 프로그램을 넣었고, 바다와 아일랜드식으로 바꾼 대지의 형태에서 바다와 새로 만든 대지가 연결되는 부분에 머무르는 공간일 수 있도록 브릿지를 만들었고, 또 지상에서도 진입하기에 썬큰 광장을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며 매스 전체를 장애인 경사로를 고려해 넓고 긴 매스를 형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래의 도시계획, 도시개발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덕 신공항 개발 이슈가 있는 가덕도 놀차만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놀차만 일대는 가덕도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약 150만 제곱미터입니다. 부산은 현재 인구수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부산의 경제 침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부산은 한국의 제2의 도시로서 물류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공항이 없어 물류 허브의 역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놀차만 일대는 개발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지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입지로는 부산신항, 진해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인접합니다. 또한 대상지 상단에는 격자형 도시체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이었으며 기후위기 상황에서 탄소 절감이 가능한 이동수단은 바로
바로 보행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용도 분리된 도시체계가 아닌 원형의 도로와 산책로를 통해 각 용도 지역을 연결시켜 걸어서 30분이면 도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산책 보행 중심 도시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링은 수직적으로 아우터링과 이너링으로 구분되며 링 하부에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여 원형의 녹지 공간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전략의 순서입니다. 프로그램 조닝입니다. 도시 유형에 따른 단면입니다. 배치 계획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의 링로드와 12m 너비의 링 프로미나드를 용도 구역을 이어주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주거지역 도시구조입니다. 관광지역 도시구조입니다. 업무지역 도시구조입니다. 도시구조의 투시도입니다. 감사합니다.